저는 이 독대 소식이 나왔을 때 되게 궁금했습니다. 처음으로 이것을 언론에 어느 쪽에서 먼저 흘린 것인지. 근데 지금까지의 정황을 다 종합을 해봤을 때는 네. 물론 뭐 확신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동훈 대표 측에서 독대 요청 소식을 언론에 먼저 언급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 측, 이른바 친한 쪽에서는 독대의 필요성, 또 독대를 원하는 이유, 이런 것들이 되게 좀 구체적으로 나오는 반면 네. 대통령실의 응답은 지금 현재 없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이다 보면 저는 이렇게 여당 대표가 대통령과의 독대를 요청했다라는 것을 사전에 언론에 먼저 알린 그런 사례가 과거에 있었나 이런 의아한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그만큼 되게 독대에 조금 좀 집요하게 좀 하는 느낌이 들어요. 특히 2025학년도 이 의대 증원 문제까지도 나한테 믿고 맡겨주면 내가 어떻게든지 정부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처리해 보겠다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 이미 네. 대통령실은 어제 조규용 복지부 장관이 얘기했듯이 2025학년도 입시 부분은 건들 수 없다. 이건 확정된 사안이니까 이 부분은 논의에선 빼고 2026학년도부터 원점에서 논의를 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내가 양보하겠다라는 입장이 명확하게 나온 거예요. 네. 독대한 다음에 대통령을 바꿔내지 못했다 그러면 뭐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도 충격이 있겠지만 대통령이 고집스러운 이미지만 부각되는 거 아닌가? 한동훈 대표, 윤 대통령의 지도부 만찬 전 독대 요청. 네. 한동훈 대표 내일 있을 만찬 전에 혹은 뭐 후에 좀 독대를 하시죠. 따로 좀 저랑 따로 보시죠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왜? 일단 여기를 보면 부제는 그렇습니다. 의대 정원 논의 이루어질지 주목. 아마도 여야 의정 협의체나 지금 이 의정 갈등 부분은 요 얘기를 하려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 의대 정원 관련해서 여야 의정 관련해서 정부가 좀 여지를 좀 남겨야 된다. 일단 대화를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많이 했었죠. 근데 독대를 다시 요청을 했습니다. 왜? 보도가 나온 걸 보면 한동훈 대표 이런 취지라고 해요. 대통령한테 내 진위가 제대로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다. 직접 대화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윤주진 위원님. 예. 공개적으로 내가 다 얘기를 하는데 진위가 잘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한다는 거, 이거는 윤 대통령 주변 참모진이 내 얘기를 곡해서 전달을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까? 네, 한동훈 대표 여당 대표로서는 상당히 좀 이례적인 표현이죠. 대통령과의 소통이 좀 잘 안 되고 있고 이는 참모를 공격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비판의 대상은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거든요. 즉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방면으로 귀를 열고 지금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라는 나름의 불만을 상당히 노골적으로 표시한 것이고 네. 또 직접 대화하고 싶다. 지금 저는 이 독대 소식이 나왔을 때 되게 궁금했습니다. 처음으로 이것을 언론에 어느 쪽에서 먼저 흘린 것인지. 근데 지금까지의 정황을 다 종합을 해봤을 때는 네. 물론 뭐 확신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동훈 대표 측에서 독대 요청 소식을 언론에 먼저 언급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 측, 이른바 친한 쪽에서는 독대의 필요성, 또 독대를 원하는 이유, 이런 것들이 되게 좀 구체적으로 나오는 반면 네. 대통령실의 응답은 지금 현재 없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이다 보면 저는 이렇게 여당 대표가 대통령과의 독대를 요청했다라는 것을 사전에 언론에 먼저 알린 그런 사례가 과거에 있었나 이런 의아한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그만큼 되게 독대에 조금 좀 집요하게 좀 하는 느낌이 들어요. 이것은 지난번 이제 그 우만찬 여러 가지 뭐 만찬이 미뤄지고 네. 또 오찬 당시에 독대가 없었다 이런 여러 가지 비판을 의식해서 한동훈 대표가 조금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이렇게 네. 보입니다.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같이 볼까요? 독대 요청을 단독 기사로 내는 것 자체가 얼마나 신뢰를 못 받고 있는지 온 동네 광고하는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러 종류의 정치인들을 봤지만 이렇게 얄팍하게 언론 플레이로 자기 정치하는 사람은 정말 처음 본다. 지금처럼 자기 유리한 얘기만 일방적으로 주는 언론 플레이 계속하면 그 누구와도 신뢰 쌓기 힘들다. 장해찬 전 최고위원, 용산의 입장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친윤으로 분류가 되죠. 때문에 용산도 지금 이런 생각인 건가라는 건데 지금 주장은 한 대표 쪽에서 먼저 독대 요청했다라고 흘린 거 아니야. 이거 너무 언론 플레이 아니냐.
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직접 한동훈 대표 쪽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는지 들어보실까요? 장미찬 전 위원이 페북에 전석서도 언론 플레이 그만하라고 글을 올렸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독대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지도부 어떤 분도 먼저 언론에 얘기한 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또 한지아 대변인은 우리 지도부 어떤 분도 언론에 먼저 얘기한 적이 없다는 걸 말씀드립니다라고 또 아니에요. 우리 쪽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딱 했어요. 김광선 변호사님. 진실이 뭡니까? 참 진실이요. 이 본질이 네. 독대를 요청한 것이 본질인지 아니면 독대를 요청했다는 나간 것이 언론에 보도된 것이 본질인지 뭐가 중요하죠? 중요한 건 독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뭔가 소통을 하고 민심을 전달하고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왜 독대를 한동훈 대표가 했을까?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을까? 이게 사실은 중요한 본질인데 이거 언론에 보도됐으니까 얄팍한 정치인이다. 이거 완전히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다 가버리고요. 왜 언론 플레이 하느냐? 이게 남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당연히 여당 대표하고 대통령을 자주 만나서 독대하는 거 아닙니까? 네. 민심 전달해야 하고 지금 문제가 되는 현안이 엄청 많잖아요. 그럼 서로 상의해야죠. 그러면 오히려 대통령이 민심 듣기 위해서 대표 만나자고 해야 하는데 지금 대표 취임하고 나서 한 번도 안 만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독대를 기다리다 독대 요청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을 않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가자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여당이 됐건 대통령이 됐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바닥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서로 머리를 맞대하는 게 맞죠. 근데 장해찬 전 최고위원처럼 자꾸 한동훈 대표를 공격을 해요. 얄팍한 정치인이다니 독대 요청한 것이 왜 얄팍한 정치인이에요. 그러면 대통령실로가 어떻게 보면 장해찬 최고가 한 말하고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거든요. 상황을 지켜보겠다. 그것을 하지 않겠다. 경우에 따라 할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대통령실이 지금 민심과 멀어졌다는 얘기를 한동훈 대표만 하는 게 아니고 거의 대부분 사람이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이 장해찬 최고랄지 이런 사람 말만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심이 더 멀어지는 거죠. 주위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왜 내 지지도가 떨어지냐? 생각을 해봐야죠. 근데 또 대통령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거에 신경 쓰지 않는다고.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더 이상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고 정말 야당으로부터 험한 꼴을 당하지 않으려고 하면 당대표하고요. 대통령실 머리 맞대고 정말 국민의 민심을 어떻게 얻을 것인지 정말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네. 지금 김광선 변호사님은 달을 가리켰는데 왜 달을 안 보고 손가락을 보는 거야. 이게 본질이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지금 용산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네. 한동훈 윤 독대 요구에 즉답 피한 용산 상황 보겠다. 말씀 중에도 쭉 나왔죠. 대통령실 입장은 한다 안 한다 얘기한 게 아니에요. 지금 상황을 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같이 볼까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네, 여기 있죠. 만찬을 하기로 했으니까 상황을 좀 봅시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기저에는 왜 달을 가리켜는 달을 안 보고 손가락을 봅니까? 전에 우리가 얘기를 할 만한 신뢰가 지금 없다라는 게 또 기저에 깔려 있는 거죠. 보자고 했는데 무슨 의도로 지금 보는지 잘 모르겠어. 그냥 와서 밥 먹고 사진 찍고 해갖고 내가 직접 독대했어요라는 것만 하고자 하는 거야 라는 게 용산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면 김진욱 대변인님, 독대 할 거라고 보십니까? 안 할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 지금은 하기도 애매하고 안 하기도 애매한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 독대를 요청했다라는 게 이제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고 독대를 하게 되면은 어떤 내용을 얘기할 거라는 것도 알려졌어요.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의료 대란에 대한 해법으로 본인에게 상당한 어떤 재량권을 달라. 특히 2025학년도 이 의대 증원 문제까지도 나한테 믿고 맡겨주면 내가 어떻게든지 정부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처리해 보겠다.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 이미 대통령실은 어제 조기용
복지부 장관이 얘기했듯이 2025학년도 입시 부분은 건들 수 없다. 이건 확정된 사안이니까 이 부분은 논의에선 빼고 2026학년도부터 원점에서 논의를 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내가 양보하겠다라는 입장이 명확하게 나온 거예요. 네. 독대한 다음에 대통령을 바꿔내지 못했다 그러면 뭐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도 충격이 있겠지만 대통령이 고집스러운 이미지만 부각되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걱정이 대통령실에서는 있을 수 있어요. 네. 또 만약에 지금 독대를 안 받아주면 대통령이 왜 이렇게 여당 대표에게 인색하냐, 여전히 윤한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또 분석이 나올 거기 때문에, 해석이 나올 거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그래서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니 이거 뭐 만찬 중에 대통령님 제가 좀 진짜 긴하게 드릴 말씀이 있으니 잠깐만 저한테 시간을 좀 주십시오. 라고 해서 자연스럽게 얼마든지 독대를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 아하. 부분을 미리 왜 독대를 요청했다라는 걸 얘기해서 대통령을 궁지로 몰아넣느냐, 이런 부분들이 한 대표가 뭔가 다른 생각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 오해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매우 좀 불쾌한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근데 지금 독대가 과연 이루어질 것이냐? 안 이루어질 것이냐? 지금 말씀은 뭘 해도 애매하다. 50대 50이다라는 느낌으로 지금 말씀을 하셨죠. 근데 윤 대통령이 체코 순방 갔었죠. 순방 갈 때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한동훈 대표랑 악수하면서 분위기가 어깨 툭툭이 없네. 뭐 그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체코 순방 끝나고 돌아와서도 한동훈 대표, 여당 대표이기 때문에 나갔습니다. 그때 모습 같이 볼까요? 네, 보셨나요? 일단 이상민 장관하고는 굉장히 오랫동안 악수를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국내는 비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행안부 장관이랑 뭐 이렇고 저렇고 좀 얘기를 간략하게라도 좀 자세히 들을 필요가 있었겠죠. 그다음 50초 정도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2번 타자가 한동훈 대표였다. 근데 한동훈 대표랑 글쎄 이게 김수민 의원님 눈을 마주친 겁니까? 안 마주친 겁니까? 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야 재난 관련 부처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폭우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다고는 치는데 네. 잘 보면은 한동훈 대표 다음에 추경호 원내대표라든지 다른 사람들하고도 악수를 하거든요. 네. 그 시간이 더 길어요. 쳐다보는 것도 더 길고 최근에 윤석열 한동훈 두 관계를 보면 이제 과거에 윤석열 이준석 관계를 좀 방불케 하는 측면이 있는데 근데 과거에도 사실 비행기 탈 때 이제 마중 나가냐 말 거냐 이걸로 이제 이준석 대표가 한번 국민의힘 대표 시절에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 나갔었어요. 나갔는데 그때는 오히려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표정 관리를 좀 했습니다. 좀 흔쾌한 표정으로 악수를 했는데 이번에는 거의 그냥 좀 지나치다시피 한다라고 하는 점 이런 점들은 좀 이렇게 짧은 순간이지만 그리고 저도 평론하면서 막 어떤 사람의 표정이나 이런 거에 너무 크게 의미를 부여하고 싶진 않지만 안 그러시는 편이죠? 네, 근데 예? 보통 평론할 때 안 그러시는 편이라고요? 네네 너무 표정 하나하나에 네. 이렇게 몰입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근데 이번에는 예, 너무 이제 앞뒤 사람하고 비교가 많이 된다라는 측면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심상치 않은 것 같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미 드러나 있는 거는 이거 독대, 회동 이런 거 가지고 하느냐 마느냐 이걸로 역대 대통령하고 여당 대표가 이렇게까지 말들이 많은 적이 있었던가 이건 굉장히 궁금합니다. 만나면 만나는 거고 과거에 네. 김기현 대표하고도 과연 이랬을까요? 수시로 만났을 수도 있는 거 그런 사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여야 영수회담도 아니고 여야 간의 대화도 이렇게 되고 있는 거 이것은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도 좀 굉장히 답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사실 이 체코 순방에서 돌아오는 윤 대통령과 이 관심 포인트가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악수하면서 어떤 분위기가 나올 것이냐라는 점도 포인트였었습니다만 뒤늦게 사진이 찍힌 걸 보니까 이런 사진도 있었어요. 볼까요? 네.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를 멀리서 보는 모습입니다. 네. 멀리서 보는 모습. 이게 묘하게 또 프레임이 또 이렇게 또 찍혔어요. 여기서 그럼 드는 의문은 대체
김준욱 대변인. 한동훈 대표는 김 여사를 보고 본 게 아닐 수도 있죠. 본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무슨 생각으로 보고 있었나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식의 프레임의 사진인 거거든요. 근데 이게 대통령실에서 찍어서 제공한 사진입니다. 여기 보면 대통령실 사진기자단이라고 나와요. 네. 저 대통령실 사진기자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기자단이에요. 네. 예, 대통령실을 출입하고 있는 기자단이 찍었기 때문에 대통령실의 제공은 전속이 아니다. 예, 대통령실의 전속이 찍은 사진은 아니기 때문에 저런 장면이 잡힌 있을 수 것이다. 있다. 예, 라는 보여지고요. 저는 처음에 이 사진을 보면서 CG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님에 대한 요즘에 그 각종 그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 한동훈 대표가 이번에 대통령을 만나서 의료 대란 문제뿐만 아니라 과연 김건희 여사에 대한 말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지금 관전 포인트로 나오고 있는데 뭐 한간에서는 할 수 있을 것이다 또는 아마도 못할 거다. 그냥 밥만 먹고 나올 거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 상황이라 저는 이 그림이 네. 처음엔 되게 좀 낯설었는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네. 이게 굉장히 이 사진 기자단이 의도를 가지고 이 샷을 찍은 것이구나. 아마 저 뒤에서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를 보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특히 그 대통령이 귀국하시기 직전에 한동훈 대표가 모 언론을 통해서 인터뷰를 좀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생각하고 있는 민심의 방향과 내가 다른데 그것을 어떻게 옹호해 줄 수 있느냐라는 얘기를 했어요. 특히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사과해야 된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들이 이 한 장의 사진 속에 녹아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네. 제가 사실 좀 착각을 했네요. 대통령실 제공이 아니었습니다. 사진 기자단이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 대통령실을 출입하는 사진 기자가 찍은 사진입니다. 근데 요런 지금 프레임이 나왔다라는 거, 요런 부분을 대통령실 출입하는 기자들도 관심을 갖고 지금 보고 있다라는 부분이 되는 거겠죠. 근데 말씀 중에 얘기가 나왔죠. 그럼 내일 만찬에서 이 얘기가 나올 것이냐라는 겁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윤한 갈등 분수령될 내일 만찬, 김 여사 리스크 풀까? 말씀처럼 이미 한동훈 대표가 한 언론 조간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김 여사 관련해서. 아직 결론이 안 난 사안이다. 그러니까 이 고가의 이 가방 관련해서 분명한 건 부적절한 초신이었고 사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당대회 때 당대표 후보 4명이 다 말했듯이 김 여사 사과하고 넘어가야 됩니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 사안에 대해서 윤주진 위원님, 이번에 만찬 때 얘기를 할까요? 저는 근데 이번에 하겠다고 하는 9월 24일 만찬은 사실 신임 지도부, 여당 지도부를 어떻게 보면 좀 치하하고 또 지난번 추석 전에 있어야 되던 만찬이 미뤄져서 잡힌 거거든요. 지금 언론에 보면 한 거의 20명 정도가 가까이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네. 보통 5명만 넘어가도요. 깊은 얘기 못 나누거든요. 그쵸. 근데 10명도 아니고 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지금 가장 예민하고 또 대통령으로서는 가장 불쾌하게 여길 수 있는 김건희 여사의 문제를 공개적으로 다룬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독대라면요? 근데 독대라면 가능한데요. 네. 자, 그렇다면 독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만찬 분위기가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네. 좀 방법론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만찬은 만찬대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화해를 하고 서로 화합을 다지고 네. 또 좀 섭섭한 게 있다면 좀 풀고 음. 그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 얼마든지 별도로 독대라든지 아니면 뭐 비서실장을 배석해서 할 수 있죠. 지금 한동훈 대표와 윤 대통령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현안에 대한 논의보다도요. 네. 그 사전에 이 신뢰를 다시 쌓아야 됩니다. 근데 이 신뢰를 쌓는 이 과정 자체가 안 된다면은 네. 어떠한 현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놔도 글쎄요 분위기만 쌓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요것만 하나 짧게 더 여쭤볼게요. 일단 신뢰를 쌓아야 되는데 신뢰가 하루아침에 쌓이는 게 또 아니거든요. 그러면 신뢰가 쌓일 때까지 의정 갈등이랑 다른 기타 문제들은 계속 진행이 되는 상황으로 가야 되는 겁니까? 저는 그런데 윤 대통령도 그렇고 한동훈 대표도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현안에 있어서 네. 공통의 위기의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대화를 지연시킬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오랜 시간 대화가 지연되긴 쉽지 않다. 왜? 지금 두 쪽 다 상당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손을 맞잡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이번 만찬에서 그 얘기가 나온 만찬 분위기가 좋겠냐라는 얘기도 같이 하셨어요. 네. 당장 내일 저녁이죠. 내일 저녁 만찬 전에 독대가 있을지 없을지, 독대가 있다면 무슨 얘기를 할지 등이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는 포인트가 되겠네요.